근데 그래서 이 노란 봉투법 이거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이구 서 기자 반갑구나. 반갑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다시 할까요? 리원 씨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누구시라고요? 저는 말이요. 안녕하세요. 또 왔어. 아, 근데 허전하더라고요. 허은주 기자가 없으면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허언증 기자? 내가 방금 잘못 들었나? 아니 허언증 안 했어요. 아니 제 발음이 좀 나도 지금 허언증으로. 허언증 기자. 기자님이 허언증이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식당 철폐가 웬 말이냐? 현주야, 지금 일과 시간에 뭐 하냐? 회의해야 될 거 아니야. 수성 올려줘요 빨리. 아니 나중에 돌려줄 건데. 너 일단 대학. 아우 씨. 아니 회의해야지 지금. 니 때문에 지금 손해가 얼마지 않아. 계산을 해. 아우 계속. 그래. 오늘 회의 못하지. 저번에 회의 못한 거 치면 50원이네. 아 뭐지? 야야, 그거 손해 50원. 이 당장 내놔. 그게 계산법이 무슨 계산법이야? 소송 가든가 아니면 일을 하든가. 뭐야 대식 왜? 형 많이 놀랬지. 수시 들었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너 진짜 연기 등록 든다. 빠지면 안 되지. 하다니 안 돼? 이거 어렵네. 노란 봉투에서 좀 아나? 저는 알죠. 잘 모르는데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럼 리온이는? 저 이효리. 그때 그 쌍용차. 맞아요. 그 이효리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이게 노란봉투법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긴 한데 사실 10년 전에 그때 처음 이슈가 됐던 사안이거든요. 쌍용차 회사에서 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배가압류를 건 거예요. 공장을 점거해서 그러니까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 그 당시에 돈으로 47억 원을 노동자 개개인들한테 다 손배가압류를 건 거예요. 한 여성분이 우리 아이의 태권도 학원비인데 47,000원이다. 노란 봉투에 47,000원을 넣어서 노동자들한테 가서 손배가압류를 풀었으면 좋겠다. 10만 명이 모이면 47억이 될 거라 생각한다. 많은 시민들이 노란봉투를 노동자들을 위해서 내는데 그때 이효리 씨도 동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슈가 됐었어요. 많이 모였겠네. 호응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호응이 되고 12억인가 13억 정도를 모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노란 봉투법이 생겼다고 했잖아. 국회에서 발의가 돼가지고 논의하는 이제 논의가 시작이 지금은 되는 논의 거죠. 중이다. 합법적인 파업을 했을 경우에 손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어요. 불법 파업인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근데 불법 파업이 되는 경우가 첫 번째 정리해고에 대한 파업은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직장 점거도 불법이에요. 하나는 하청인데 하청은 쟁행인을 원청행을 상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하청의 파업은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불법 파업을 합법으로 바꾸면 사용자는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인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쉽게 이해는 하기 힘들어요. 헤드라인부터 한번. 갑자기 회사에서 65억 원을 내놓으라고 해요. 궁금하네 진짜. 진짜 궁금하다. 눈이 무표정해. 진짜 궁금하다. 배나루 씨라고 열사의 사건이에요. 두산중공업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두산중공업에 10년 넘게 일을 하셨는데 공기업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서 중공업의 노동자들 구조조정을 엄청 했어요.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47일 동안인가 파업을 했어요. 손배가압류를 걸어요. 노동자들한테. 그 돈이 65억이에요. 복직해서 6개월 동안 월급 명세서 받는 돈이 25,000원이었어요. 손배가압류 걸려서 월급에서 다 차입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00원으로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유서를 써놓고 자기가 일하던 공장에서 분신을 해서 세상을 떠나셨죠. 이 손배가압류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런 유서를 쓰고 돌아가셨죠. 분신 자살을 하신 뒤에 두산중공업에서는 그걸 다 손배가로 철회했어요. 사회적 여론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거야. 기업은 47억이 있든 없든 별 상관이 없어요. 괴롭히기로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주택이나 이런 거 딱 가압류 잡아놓으면 이거 무서워서 누가 파업하겠어 다음부터? 노란봉투법 오해 바로잡기 베스트 3! 기업의 입장을 3개 정도로 제가 정리해왔는데 첫 번째,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이 기업 입장에서 불리한 법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노동관계 생각해보면 힘의 균형이 엄청나게 기울어진 노동자랑이에요. 기울어진 노동자 조금이라도 수평에 맞추는 노력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두 번째, 첫 번째 했고 네,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그 노조 파업을 보면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보면 임금을 올려달라는 건데 임금 올려달라면 결국에는 노사가 만나서 몇 % 임금 인상 올려주세요. 협상해 봅시다.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법에 저촉되지 않거든요. 왜냐? 하청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쟁점 중에 하나가 하청 노동자들도 단체로서 쟁의를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협상 과정에서 협상으로 끝날 수 있다. 회사 그렇게 얘기하는 뭐 점거, 파업 이런 게 크게 줄어들겠죠. 오히려 불법 파업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노란봉투법은 민법의 기본을 흔드는 법이다. 이거는 진짜 상당히 어폐가 있고 현실을 법을 호도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처음 태동했을 때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고 그게 결국에는 민법 시민법이었거든요. 근데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노동자들이 너무 여러 가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위한 법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노조법이에요. 노조법은 민법을 보완하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노란 봉투법 이거를 뭐 어떻게 하라는 아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노란봉투법 오해 바로잡기 베스트 3! 단체 교섭이 뭐예요? 아세요?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단체로 어떤 토론하는 거지. 토론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닌가? 토론? 그러니까 교섭. 뭐 찌르심이 나오면 어떡하냐? 그냥 단체로 뭘 협상을 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자본주의 초기에 노동자들 노예였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15시간, 16시간, 17시간씩 일하고 아주 열악한 노동에서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했던 게 뭉치면 힘이 생기네?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이런 단체 교섭 이런 것들이 발전하게 된 거죠. 민법이 우선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노동법을 만든 거는 정부랑 사측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법이 없으면 질서 체계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용자 측은 무조건 후려친단 말이에요. 노동자들이 저항할 수밖에 없고 방화부터 시작해서 사장 납치해서 죽이고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노동법을 만들어줄게 민법, 형법, 상법이랑 또 다른 별개의 법, 특별법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에 적용받지 않아요 노동법은 사실은. 특별법 같은. 특별법이에요 특별법. 통과돼야 된다는 입장이잖아 둘 다. 이거 돼야죠. 내가 만약에 통과돼야 되는 사람이면 더 좋은 뭐 이유가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건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뭔 소리지? 무슨 소리야? 30% 갔나? 아니 지금 여기가 그러면 아니 내가 볼 때 통과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노란 봉투법이 없어요? 아니요. 법이 있어 이 법이에요. 이거 보세요. 아이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다 지금 이거 보고 야 이거 보이겠냐 이거? 개정안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거예요. 발현시 말고 좀 가르쳐. 화 안 냈어요. 법이 있어 이 법이에요. 이거 보세요. 저 수치스러웠어요. 이제 뭘 하면 되나요? 잘 정리가 됐나 모르겠어요. 노동자가 정당하게 파업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손배가압류를 못하게끔 한다. 손배가압류는 너무 야비하다. 50억 손배소를 걸지 못하게끔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파업을 못하잖아요. 네. 노동자의 권리를. 사실 우리가 전태일 열사에 대해서는 다 추앙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노동자들도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한번 귀 기울여보는 게 좀 11월 되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1월이 또 뜻깊은 달이네요. 저는 이게 그 노동자 모두가 관심을 보이면 기업은 알아서 눈치를 볼 것 같아요. 오, 가장 정확한 요점을 딱 그쵸? 진짜. 예. 오늘은 엔딩 우리 리언이가 해줘도 될 것 같은데. 방금 했는데요. 자 아까 뭐였지?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게 하면 아직도 정신을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게 하면 야 아무튼 이런 거 하지마 이런 거 하지마. 귀엽다.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란 손수건. 파견업체 소속이라 경력 인정이 안 된다. 진짜일까요? 대기업 파견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이직을 하게 됐어요. 이력서에 땡땡 기업하고 대기업 경력을 적었죠. 그런데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파견업체 소속으로 일한 건 대기업 경력으로 인정할 수가 없대요. 정말 인정받을 수 없는 걸까요? 정답은 경력 인정이 안 될 수 있다입니다.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파견업체 소속이지만 대기업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대기업 체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어필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 경력을 온전히 인정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만 일했다고 이력서에 작성할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를 계속해서 한 이상 실제 업무에 투입이 되었을 때 그간의 경력이 드러나고 그만큼 성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억울하지만 언젠간 빛을 보게 될 경력을 위해 우리 힘내자고요. 노란 복도법이 뭐다? 노란 봉투법은 이제 노동자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어떤 조그마한 법이죠. 이식을 봐. 아 모르겠어요. 아무튼 생겨야 됩니다. 노란 봉투법 화이팅! 야, 우리 뭐 한 거니? 노란 봉투법 화이팅!